닥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초보 딱지떼기 첫강 시작을 하려고 해요. 뭐 레이아웃도 별거 없지만 그냥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강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고민들 좀 많이 했어요. 과연 초보분들이 뭘 필요로 할까 하면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예상외의 답변들이 많았던 게 궁금한 게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왜냐면 의욕이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림에 대한 자세, 그림을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제가 개방을 해드리고 잡아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시작하는 중간중간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 본방 생방송들 보시면 매주 수 있으니까 거기로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립니다. 아무 때나 질문 주세요. 일단 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울 때 많이 듣는 얘기는 따라 그리세요. 좋아하는 거 많이 따라 그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그리다가 막혔을 거예요. 아직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혼자서 조금씩 그리다가 잘 안 늘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초보 강의를 한대 하는 영상 이제 뭐 홍보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러 오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모작과 창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모작은 가져오는 작업이고요. 창작은 가져왔던 걸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다만 연관성은 있어요. 연계는 돼요. 창작을 위해서 모작을 공부하기도 해요. 다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창작을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모작 실력이 같이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작을 계속 하다가 실력이 늘면 창작을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 돼요. 꼭 반드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림 공부를 이제 공짜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직은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레슨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무료로 인터넷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눈 예쁘게 그리는 법, 입술 예쁘게 그리는 법, 뭐 예를 들어서 주름 그리는 법, 아니면 물 그리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물론 도움은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 그런 강의들이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칠하시고 여기는 하얀색 칠하시면 돼요. 그럼 짠 완성. 그럼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 파란색 칠하고 하얀색 칠하고 짠 완성. 됐네. 하나 배웠네. 근데 그거는요 사실 결과만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색깔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구도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막 혼란스럽게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색깔별, 각도별, 디자인별, 구도별 모든 걸 다 외우실 거예요. 안 되죠. 어색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인데 기본을 배우신다는 건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할 줄 알게 되는 게 이제 기본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기를 뛰어넘고 기본기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모작도 되게 많이 했고 뭔가 강의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실력이 안 늘기도 한 거고 그리고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왔어요 정체기예요 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건요 슬럼프나 정체기가 아니라 애초에 실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그거를 회피했거나 회피해서 숨겨놓은 그림을 그렸거나 아예 안 그렸거나 그 부분을 안 그렸거나 그랬는데 이제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고 뭔가 더 새로운 걸 그리고 싶고 해서 이제 어려운 걸 알면서도 슬금슬금 꺼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 해봤던 걸. 근데 마치 잘하던 것만 보다 보니까 안 하던 것도 왠지 이것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얼굴만 많이 그리잖아요. 그쵸? 또 얼굴 그릴 땐 퀄리티가 막 이만큼 나오는데 다른 데 그리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지. 또 얼굴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질려. 더 표현하고 싶어 뭔가. 다른 걸 끄집어와요. 끄집어서 가져와. 그러면은 퀄리티가 스물스물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마치 나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 슬럼프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원래 얼굴만 이거지 나머지 다 이건 거예요. 근데 얼굴마저도 외우셨을 거예요. 각도 바꿔서 그리면 완전 다른 사람 나올 거예요. 똑같은 캐릭터인데 얼굴 각도가 바뀌면 다른 캐릭터가 되고요. 갑자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외워 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림이라는 건 운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할 때 맨몸 운동도 하고 뭐 기구 사서 덤벨 같은 걸로 또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PT 쓰잖아요. 트레이너 분들 쓰시잖아요. 왜 쓰겠어요? 어차피 운동은 내가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해주는 거는 운동에 대한 자세를 잡아주고,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계획을 짜주고, 뭐 식단 관리도 해주고, 뭐 잔소리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그 관리를 왜 받아야 되냐면, 운동을 할 때 혼자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저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리비리해요. 근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운동을 이제 하다 보면은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혼자서 잘 모르게 하면. 어깨는 막 이만한데 복근도 없고 막 등 근육도 없고 다리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동을 점점 하면서 중량을 늘려가고 하다 보면은 불균형이 생기니까 자세도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다쳐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이상하게 크게 돼요. 물론 혼자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해가면서 잘 먹어가면서. 근데 모르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림하고 운동을 말씀을 드리냐면, 또 배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배운다고 말씀하시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훈련하는 거예요. 감각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막 지식만 습득한다고 갑자기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본다고 해서 갑자기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기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들이 제대로 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감각이 성장해 줬을 때 충분히 그림이 잘 나오고, 물 그리는 방법, 뭐 눈 그리는 방법 봤을 때 처음 초볼 때 봤을 때보다 감각이 훈련되고 나서 봤을 때 이거 응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강인데 앞으로 나올 9강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드릴 거예요. 대부분 기본에 대한 것들, 여러분의 감각 훈련에 대한 것들. 그림 공부는 두 가지예요. 감각을 훈련하는 것들, 예를 들어 투시나 공간감에 대한 것들, 색감들, 그리고 뭐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물론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마저도 감각에서부터 보편화된 이론인데 감각이 굉장히 의존하는 분야들이에요. 이거는 이론도 있지만, 근데 완전히 암기인 부분, 근데 감각이 아닌 감각 외에 암기인 공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인체에 대한 부분들, 근육의 모양, 위치, 팔등신, 등신대를 지키는 등신대를 맞추는 방법들, 그리고 뭐 보편적인 대중성에 대한 것들. 대중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감각 훈련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암기를 하기 위한 건지.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답이 나왔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질감 훈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우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색감 훈련을 하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림 공부하실 때 이렇게 넋이 빠져가지고 한 일주일을 그리세요. 근데 뭐 배웠어요? 물어보면은 답을 못해요. 그냥 뭔가 늘긴 할 거예요. 안 늘진 않겠죠. 다만 느리게 늘겠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내가 이 그림에서 뭘 공부하려는지 알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모작이 됐든 창작이 됐든. 그렇고요. 공부할 때는 크게는 뭐 형태력이 있고 양감이 있고 색감이 있고 뭐 요 정도 있을 거예요. 공간감 정도도 있는데 양감에서 파생을 시키면서 저는 공부를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따로 있는 거긴 하지만, 형태력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생각한 그 형태를 정확하게 캔버스에 옮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3차원 입체 물체를 2D 평면에 옮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그것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 공간감이라는 게 많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되기 전에는 근육 공부나 뭐 투지 공부 같은 게 굉장히 해도 잘 안 나오게 될 거예요. 훈련이 돼야만 나오는 부분이고 잘 나오는 부분이고. 형태를 어떻게 키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를 해요. 크로키랑 잡지 떼기. 잡지 떼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는데 안 했을 거예요. 그쵸? 분명 들어봤는데 안 했을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 한두 달 했다고 티도 안 나요. 근데 그림 공부라는 거 원래 한두 달 해도 티 안 나요. 한두 달에서 티 나면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본 틀이 아니라 위에 양념이나 소스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할 때도요, 기본 재료를 다듬고 다루고 향을 빼고 향을 내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대충 하고 위에다 소스만 팍 쳐가지고 맛내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 같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림 실력이 늘고 싶다면 가장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물론 위에 소스 맛 좋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일단 재료 본연을 살려야죠. 그게 바로 크로키와 잡지떼기예요. 크로키 사이트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엠포털이나 디포털 같은 데 가서 크로키 사이트만 쳐도 다 나와요. 시간 1분, 뭐 1분 30초, 90, 뭐 30초 이런 식으로 제한하시면은 30초마다 사진이 계속 바뀌고 뭐 1분마다 사진이 계속 바뀌고 계속 하세요. 하루 1시간, 2시간씩 계속 하세요. 이거 안 하고 그림 실력 바람치면 안 돼요. 이거 하시고 또 잡지떼기라고 해요. 잡지떼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디지털이 발달하니까 이제 다들 잡지떼기나 크로키에 대한 영향을 이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시거든요. 왜냐면 차로 가져와서 막 위에 대고 그리고 막 합성해서 막 대충 덧대고 리터칭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절대 여러분 실력이, 근본적인 실력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마 어렴풋이는 몰라도 아실 거예요. 몰라도 그럴 거라고 넌지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잡지떼기 뭐냐면, 잡지들을 사요. 인물이 많이 나오는 잡지들. 그리고 첫 장 열고 절대 거르지 말고 모든 그림을 다 그리세요. 닮을 때까지, 비슷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그리세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만 쌓여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많이 늘 거예요. 저는 6개월에서 잘 그리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6개월에서 잘 그리셨다면 6개월 뒤에 시력도 멈출 거예요. 그럼 6개월 뒤에 또 뚫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6개월 뒤에 다시 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고, 여기서 이제 양감이라는 문제가 또 나와요. 양감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덩어리감.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빛이 왔을 때 어디가 빛을 바라보는, 정면을 바라보는 각도인지, 지금 제 얼굴도 보시면 광택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쵸? 요거는 조명을 정면을 받는 각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각도가 이 모든 얼굴 안의 형태 중에서 어디가 정면으로 조명을 받고 어디는 좀 비스듬하게 받아서 어두워지는지 머릿속에서 360도로 구현이 돼야 돼요. 이 물체가, 내가 원하는 물체가 머릿속에 360도로 떠올라야만 덩어리감이 제대로 잡혀요. 그거는 양감에 대한, 공간감에 대한 훈련이 먼저 따라줘야 돼요. 제일 먼저 투지 공부나 여러분들이 흔히 미술학원에서 많이 하는 사각박스 그려서 명암 잡고, 원통 잡아서 명암 잡고, 원뿔 잡아서 명암 잡고, 이거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특히 근데 원뿔이나 뭐 사각 상자 이런 것들은 외워서 그리면 뺑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시 훈련 많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면의 각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면의 각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빛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아니에요. 덩어리 잡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양감이 해결이 되면요, 질감도 자연스럽게 돼요. 질감은 이제 뒷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양감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양감, 공간감을 먼저 훈련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형태력도 같이 해결이 돼요. 사실은 이것도 뒷강의에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색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실 텐데, 색감이란 거는요 되게 감각이 요즘에 많이 해요. 이론도 있어서 제가 뒷강의에서 이것도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감각이 요즘한 훈련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좀 많이 약하세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지도 않고 뭐 옷도 이제 원색적인 옷들을 잘 안 입잖아요. 남자고 그런 거 입고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색이랑 가깝지가 않다 보니까 색생활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색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많이 써보시고 유치한 거라도 막 색칠 공부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 아니면 요즘에 뷰티 유튜버들 많이 성공적으로 방송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시고 주변의 것들도 색색별로 많이 갖춰보세요. 뭘 사더라도 색깔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것들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요. 오늘 조금 첫 강은 길 거예요. 첫 강은 긴데 아마 둘째 강의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미없더라도 훈련 꼭 하셔야 되고요. 계속 반복 훈련 하셔야 되고 기본기부터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물 그리는 방법, 눈 예쁘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강은 여기까지고 2강부터 형태 잡기 들어가겠습니다.